스타일리시해질 거라는 확신이 쿵짝짝 쿵짝짝 우후 쿵짝짝. 뭔가 잔구름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사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손의 구조상 사선은 참 마음이 편해요. 하늘에 보이진 않지만 흐드러지는 어떤 바람의 느낌? 하늘과 구름을 펜으로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펜 드로잉으로 구름과 하늘 그리기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펜으로 형태가 있는 것을 그릴 때는 대충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어떻게 그리는지는 뭐 예상은 돼요. 그러니까 그린다는 건 말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펜으로 하늘을 그리는 것, 특히 하늘에 있는 구름을 그린다는 거는 괜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특별한 형태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특히 하늘 같은 경우에요. 아니, 맑은 하늘을 어떻게 그려? 숲을 다 그려놓고 산을 다 그렸는데 하늘을 어떻게 그리지? 그냥 아무것도 안 그리고 놔둘 수밖에 없죠. 채색을 하지 않는 한 그냥 펜 드로잉 자체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오신 겁니다. 제가 이 펜으로 하늘, 구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노하우를 가지고 소개해 드려 볼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먼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펜을 활용해서 이 구름을 그리거나 하늘을 그릴 때 사실은 현실감은 많이 떨어집니다. 아유,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이 펜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림의 매력이 철철철철 넘치게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이 스타일리시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인상 있는 그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것은 기본적인 구름 그리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구름 그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형태를 그리게 될 겁니다. 형태를 잡고 그리고 해칭을 해서 입체를 줄 것입니다. 형태 잡고 해칭해서 입체 주기, 형태 잡고 해칭해서 입체 주기. 이 뭉게구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뭉게구름은 이렇게 그려보세요. 첫 번째 쿵쿵짝, 이 쿵짝짝, 원, 투, 쓰리. 가끔 제가 좀 이상한 데가 있죠. 자, 이렇게 도화지를 2개를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늘에 먼저 뭉게구름을 표현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크게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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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쿵짝짝 쿵짝짝. 애게게 비웃으셨죠? 초보인 분들 손, 이분들은 이렇게 그리는 것조차도 힘드셔요. 근데 제가 이거 좋은 팁이에요. 리듬감을 맞춰서 그려보세요. 마치 3자를 쿵쿵짝 쿵짝짝 리듬감에 맞춰서 그린다면 이 리듬감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오히려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봐야 알아요. 자, 이번에는 단독으로 있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쿵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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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짝. 이렇게 그려놨어요. 뭉게구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도 뭐 되지 뭐. 그러나 뭔가 좀 하나 아쉬워요. 그래요. 해칭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입체감을 주는 것이 아직 안 됐어요. 입체감을 왜 줘야 되느냐고요? 빛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구름은 입체가 있어요. 빛이 비치는 윗부분은 밝고 빛이 어느 정도 닿지 못하는 아랫부분은 먹구름, 어둡습니다. 자, 보세요. 연필 있으시죠? 연필 준비하시고 이 연필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햇빛이 비치는 이쪽 면은 밝을 테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구분해서 먼저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어둡고 밝고, 예,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두울 거고요. 이렇게 어두울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어두울 겁니다.
왜 연필을 하느냐고요? 나중에 지울 요량입니다. 0.05mm의 얇은 선을 준비해 주세요. 물론 0.7mm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초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얇은 선으로 가볍게 한번 그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로 해칭으로 가볼게요. 자, 그어 놓은 가이드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가이드선은 지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요. 그대로. 이 정도의 폭을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자, 여기도 어두울 거예요. 자, 이 정도 폭의 해칭입니다. 자, 여기도요. 그으셨죠? 과감하게 이제 연필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사라지니까요. 어때요? 뭔가 좀 입체감이 살아나는 것 같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쿵짝, 쿵짝짝, 쿵짝.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예요. 가로를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만나면 스톱. 자, 끊어서 가도 됩니다. 아래 부분은 좀 더 어두울 거니까 좀 더 좁게 이렇게요. 연필을 지워버리면 이런 입체감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뭉게구름은 쿵쿵짝 3박자, 쿵쿵짝 3박자를 활용해서 리듬감 있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뭉게구름 말고요. 그냥 흩어지는 그림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선을 쓰느냐? 지그재그 선입니다. 에헤이, 이거는 아시죠? 숲, 나무를 그리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그리는 것과 구름을 그리는 것은 거의 그리는 방법이 같아요. 자, 보세요. 먼저 도화지에 박스선을 쳐 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의 스카이라인입니다. 흩어지는 구름을 그려볼 텐데요. 이 지그재그 선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불구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지그재그 짱짱짱짱짱짱 예,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지그재그입니다. 이 선을 활용할 텐데, 자, 이렇게 높이 솟은 구름의 선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 찌글찌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단독으로 있는 거 나무 그리기처럼 하시면 돼요. 이거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나무네, 나무.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해칭으로 입체감을 줄 겁니다. 빛은 여기에서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잘라서 가보시죠. 여기가 어둡고요. 여기는 밝은 곳으로 갈 거예요. 예, 똑같이.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울 거예요. 자, 이렇게요. 세로 해칭. 이렇게 끊어 가셔도, 아이고. 네. 여기가 어두운 거예요. 여기가 어두워요. 아, 잘못했어요. 그러나 자, 이렇게 끊어서 레이어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해칭의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입체감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밝은 부분이 햇빛이 바로 닿는 곳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연필선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입체감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가로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튀어나온 거 다 고려해 가면서 이 가이드선에서의 모양들을 그대로 가주시는 거예요. 이 가로 해칭이 좋은 거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해칭의 간격을 촘촘하게 하면서 더 어두운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연필선을 지워버리시는 거죠. 뭉게구름은 3박자를 활용하세요. 쿵쿵짝이요. 흩어지는 구름은요, 나무 숲을 그리는 것 같은 지그재그 선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해칭은 세로로 갈지 가로로 갈지 여러분들이 편한 것으로 정하시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감 주는 거예요. 어때요?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구름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그렸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늘을 그리는 법을 같이 배워볼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의 형태를 쭉 한번 사례별로, 형태별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 내가 자신 있는 그런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골라보세요.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형태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어떤 들 풍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들 풍경의 하늘은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첫 번째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얇은 펜으로 구름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해칭도 이 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05mm예요. 0.1mm나 0.2mm까지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뭉게구름입니다. 어떻게 그린다고요? 쿵짝짝 이렇게요. 쿵짝짝 보세요. 쿵짝짝 예, 쿵짝짝 이렇게 겹쳐지게 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뭉게구름이요. 자, 쿵짝짝 이렇게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쿵짝짝. 자, 이렇게요. 이쪽 부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쿵짝 겹치게 이렇게. 예, 뭔가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죠. 네, 짝짝. 자, 이 정도의 뭉게구름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 다음에 빛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먼저 해칭에 어두운 곳이 있을 곳을 영역을 정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연필로 할게요. 뜻은 지우겠다는 뜻이죠. 이번에 빛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밝을 거고 뒤쪽이 흐릴 겁니다. 먹구름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형태적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을 거예요. 예, 마찬가지 이렇게요. 얘도 쿵짝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이 형태를 잡는 연습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어두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정도가 어두울 겁니다. 어느 정도 했어요. 오, 뭐지? 그러나 여러분들 해보시면 뭔 소린지 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해칭으로 갈 거냐 하면 가로 해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얇게 얇게. 자, 구름의 먹구름 부분의 간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해칭의 간격이 저는 이렇게 좀 조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세요. 저처럼 하시려면 자, 무조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천천히. 급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성질 있는 사람들 이거 솔직히 못 견뎌요. 이거 못 견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자기가 어둡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딘지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긋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게 있다고선 치더라도 다시 부여잡고 천천히를 외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갑니다. 이쪽도요. 자, 햇볕은 오른쪽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벌써 어두움이 있는 먹구름이 될 거예요. 이런 느낌. 자, 미리 긋지는 않았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두 개의 해칭을 더 넣어주시면 좀 더 뽀글뽀글뽀글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구름을 완성하고 연필선을 지웁니다. 그러면 한결 입체감이 생기는 구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꼭 하셔야 될 건 하늘이죠. 하늘을 한번 그려볼 텐데 보세요. 어떻게 그리는지. 자, 가로예요. 계속 가로 해칭 통일시켜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시되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요. 만났습니다. 끊고 다시 이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어가고 오른쪽부터 그럼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천천히 해도 자, 간격을 웬만하면 맞추겠다는 생각. 직선을 그어도 되지만 못 끊는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못 그어도 됩니다. 그냥 해칭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점점 밑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보세요. 자, 이쪽도 부딪히니까 끝. 네. 쉬었다 가도 됩니다. 쉬었다 갈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뭔가 잔구름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렇게요. 구름 하나 있는 것 같죠? 예. 자,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분은 점점 넓어지는 기분으로 그려주시면 진짜 넓어집니다. 위로 갈수록 좀 촘촘하죠. 예, 아래로 올수록 간격이 좀 더 벙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늘은 위로 갈수록 좀 짙은 파랑이겠죠. 네, 아래로 갈수록 좀 옅은 파랑입니다. 어때요? 이런 게 구름과 하늘 그리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구름을 그려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왼쪽 거랑 비슷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가로였다면 세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햇볕이 이제 거의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게 되면 거의 이 까만 부분들은 이렇게 가운데 안쪽에 자리 잡을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는 밝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두운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을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가 어둡다는 거야? 세로를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둡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간격을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간격입니다. 자, 밑에까지 쭉 내려가지 않고 끊어서 가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괜찮을까? 괜찮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의 레이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효과를 저는 노리자는 거죠. 구름이라는 게 아주 맨질맨질한 면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요. 촘촘하게 메꿔주십니다. 이 정도는 촘촘해야 나중에 이 연필 가이드선을 지우개로 지웠을 때에 이 형태, 이 뭉게구름 형태가 그대로 면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넓어버리면 이 형태가 많이 살아있지 못해요. 그리고 과감히 지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구름이 완성되겠고요. 예, 세로 버전 계속 갑니다. 어느 정도로 폭을 잡을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는데 저는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아우 아파. 여기가 무지 아파요. 빼먹지 마시고 이런 데 빼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하면 해칭 연습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재밌게 하세요. 예, 이렇게 간격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자, 우리 여행지에 가면 이런 거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싶죠? 이런 거. 예, 이렇게 했을 때 하늘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인가요? 이렇게 그려보시죠. 주인공은 분명히 이런 건물들일 거예요. 내가 간 그 관광지에 아주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주인공인 건 맞아요. 하늘이 주인공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꾸며주는 하늘과 구름이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지울 생각을 가지고 구름을 그어보겠습니다.
연필이에요. 지운다는 뜻이죠. 지그재그 선으로 이렇게 가봅니다. 뭔가 사선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요. 찌글찌글. 예, 그래요. 사선으로 쭉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가 구름이에요. 이게 구름이에요. 이 구름은 입체감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주인공이니까 얘를 꾸며주는 정도만 할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얇은 라이너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여전히 폭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폭은 되어야 이것을 나중에 지운다고 했잖아요. 지웠을 때에 이 찌글찌글한 형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예. 자, 중간에 이렇게 끊는 방법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끊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하늘은 조금 가벼워야 되니까 이 선이 너무 실선이 그냥 많아져 버리면 하늘이 좀 무거워 보여요. 구도상에 있어서 너무 무거우면 좀 보기는 안 좋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얇게, 옅게,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것처럼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에 이 끊어진 이 형태들을 조합해 놓고 보면 여기에 잔 구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옅은 구름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나름 고급스러운 하늘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우, 여기도 포기하지 않고 빼먹지 마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사실 이런 구름 그리기, 하늘 그리는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 멘탈 게임에서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 얘는 지금 이 주인공을 멋들어지게 꾸며주는 하늘을 만들었어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죠? 자, 이런 그림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 하면 마찬가지 얇은 선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뭉게구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아주 하나만 깔끔하게 떠 있는 거 볼까요? 세로랑 가로랑의 해칭이 아니라 그대로 형태를 똑같이 따라가는 해칭인 거죠. 이렇게요. 뭐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하늘을 그릴 때 하늘은 어떻게 보면 세로랑 가로랑만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사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손의 구조상 사선은 참 마음이 편해요. 쉬워요. 자, 이렇게 이 정도의 폭으로 가봅니다. 자, 이렇게 도심의 도로 환경에서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늘과 구름은 또 어떻게 이 스케치, 이 그림을 꾸며주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연필로 쉐입을, 형태를 그린다는 것은 지워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구름은 뭉게구름 뭐 이런 것만 있지는 않아요. 구름이 아주 널리 퍼져 있어서 좀 약간 흐린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아직 파란 하늘이 보여요. 이런 형태들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네, 여기가 하늘이에요.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늘 부분을 칠하는 거예요. 하늘 부분을 해칭을 하는 겁니다. 촘촘하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다 따라하면 손근육 훈련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 제대로 따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손의 근육은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데에 아주 특화된 근육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골짜기를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이거 좀 귀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말고 에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말아버리는 게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과감히 연필선을 지웁니다. 여기가 구름, 여기가 하늘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늘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너무 강하지 않게, 너무 무겁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풍경이 있다고 보십시오. 이런 풍경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든다는 건 지우지는 않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런 자연의 들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멀리 지평선에서 멀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참 예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구름이고 이게 하늘입니다. 예. 그러면 구름은 이 상황에서 제가 입체감 주지 않을게요. 이렇게만 놔둬도 굉장히 예쁠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6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을 표현하는 방법이 꼭 직선만 있느냐, 세로냐, 가로냐, 대각선이냐, 아니요. 곡선도 됩니다. 곡선의 해칭, 라운드 해칭 이것을 활용해 볼 텐데 복잡한 심리를 표현한 걸 수도 있겠고, 하늘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바람의 길, 흐드러지는 어떤 바람의 느낌,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계속 뭔가 라운드를 줘서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바람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어. 그렇죠. 그거 같지 않으세요? 이 디테일함, 이 꼼꼼함은 김사부의 수술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꼼꼼함입니다. 바람의 길을 보여주는 하늘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6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늘과 구름 그릴 때 요걸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쉽죠? 감사합니다. 또 봐요.